어젯밤에도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설치셨습니까? 가려움 때문에 몇 번이나 깨셨습니까? 혹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부가 따갑고 긁은 자국이 남아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것 같다고요.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다고요. 그래서 보습 크림을 바르고 약을 먹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가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몸속에서 보내는 신호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바로 이 가려움 하나 때문에 인생이 크게 바뀐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가려움이 2주, 3주 이상 계속된다면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가 보내는 경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고령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몸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놓치면 나중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가려움으로 시작하지만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어느 부위가 가렵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공유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댓글에 요즘 가려움 있음이라고 남겨주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호 하나가 큰 병을 막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 68세, 혼자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다리가 간질간질해서 잠을 설친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더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단순한 피부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고 계절이 바뀌면 가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국에서 보습 크림을 사서 바르기도 하고 가려움 완화 연고도 사용해 보셨습니다. 때로는 알레르기 약도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려움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특히 종아리와 발 주변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김 선생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붓는 정도였지만 점점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아침에도 붓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몸도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고 이미 진행된 신부전 상태였습니다. 즉,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이미 문제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처음 가려움을 느끼셨을 때 그 신호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발견했다면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도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이 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피부가 건조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큰 병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몸은 이미 초기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려움이라는 증상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가려움,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 안의 중요한 장기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기능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신장은 집에서 사용하는 물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정수기를 쓰지요. 그 안에는 필터가 있어서 물 속의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필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물이 계속 나오지만 실제로는 깨끗하지 않은 물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을 계속 걸러주고 필요 없는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해줍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몸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걸러져야 할 노폐물과 독소가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이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때 피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을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몸 안에 남아있는 독소들은 피부에 있는 신경을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바로 가려움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피부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인은 혈액 속에 쌓인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미네랄 균형도 깨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칼슘이나 인 같은 물질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이런 물질들이 과하게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면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가 혈액 속을 흐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피부와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려움이 더 심해지고 특히 밤에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피부를 계속 긁으십니다. 긁으면 잠시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가렵고 피부만 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피부 바깥이 아니라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려움이 있다면 단순히 피부만 보지 마시고 몸 안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신호는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겉을 아무리 관리해도 원인이 안에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려움을 느끼는 곳은 피부이지만 문제의 시작은 몸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계속 긁고 계신 그 가려움, 단순한 건조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종아리 앞쪽, 즉 정강이 부위를 자주 긁고 계신가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부위가 계속 간지럽고 특히 밤이 되면 더 신경 쓰이시지 않습니까? 이 부위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아래쪽으로 체액이 쉽게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몸 안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도 함께 다리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쌓인 물질들은 피부와 신경을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 부위에서 가려움이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간지러운 정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함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시에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십니다. 오래 걷지 않았는데도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붓기까지 나타납니다. 이 붓기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 안의 수분과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아리 앞쪽을 손가락으로 눌러 보십시오. 약 10초 정도 천천히 눌렀다가 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눌린 자리가 바로 돌아오지 않고 움푹 들어간 상태로 잠시 남아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체액이 고여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몸이 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 선생님, 70이 세 여성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종아리가 자주 가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점점 두꺼워지는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본인은 체중이 늘어서 그런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줄이고 운동도 하셨지만 다리는 계속 붓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실제로는 지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체액이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부종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모두 지방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리 부위는 수분과 노폐물이 쉽게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가려움과 함께 무거움, 붓기가 같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 안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은 살이 찐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쌓인 물과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등과 어깨 사이, 특히 등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 부위가 자주 가렵지는 않으신가요? 손이 잘 닿지 않아서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부위가 가려우면
등 긁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처음에는 잠깐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려움은 반복되고 점점 더 자주 긁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과 어깨 사이에는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몸 안의 상태 변화가 이 신경을 통해 피부로 전달되면서 가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이런 신경 자극이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도 계속해서 깊은 가려움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 75 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등 가운데가 자주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손이 잘 닿지 않다 보니 등 긁는 도구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세게 긁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가려움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니까 힘을 주어서 긁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에 작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긁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결국 그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따갑고 열감까지 느껴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감염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에서 시작된 문제가 피부 감염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라도 쉽게 낫지 않고 세균이 들어가면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작은 긁힘도 이제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립니다. 이 나이대에서는 작은 상처 하나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긁는 부위라면 더 위험합니다. 같은 자리를 계속 자극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등과 어깨 사이의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단순히 긁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가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몸 안의 변화가 신경을 통해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도구로 강하게 긁는 습관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가려움과 함께 상처가 생기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꼭 살펴보셔야 할 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이 평소보다 유난히 붉어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밤이 되면 따뜻해지면서 가려움이 심해지지는 않으신가요? 이 부위의 변화는 단순한 피부 자극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거나 날씨 때문이라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바닥과 발바닥은 우리 몸 상태를 비교적 잘 보여주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색이 붉어지고 만지면 열감이 느껴지며 특히 밤에 가려움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잠자리에 들면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설치게 되고 점점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몸 안의 장기가 부담을 받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간과 신장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할 때 몸 안에 처리되지 못한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돌면서 피부와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은 혈관과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더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 안에서 과부하가 걸린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최 선생님, 63세 여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고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이 조금 붉어지고 간질간질한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밤마다 손과 발이 뜨겁고 가려워서 잠을 이루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바쁜 일상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셨습니다. 대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가볍게 마시는 술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피로를 풀기 위해 소량의 술을 자주 드셨습니다. 또 건강에 좋다는 보조식품도 여러 가지 드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더해지면 증상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려움은 점점 심해졌고 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간과 신장 기능 모두에서 부담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가 가능했지만 조금만 더 늦었어도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의 변화는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붉어짐, 열감,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때는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한 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찜질방과 사우나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우 익숙한 문화이고 건강을 위해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몸 안의 독소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더 건강해진다. 그래서 일부러 뜨거운 곳에서 오래 버티면서 땀을 많이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모든 경우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신장 기능이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몸 안의 수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게 됩니다. 즉, 피가 더 끈적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이 신장으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신장은 충분한 혈액 공급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이 부족하거나 흐름이 느려지면 그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노폐물은 더 쌓이게 되고 몸에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선생님, 70세 남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찜질방을 자주 이용하셨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도 평소처럼 뜨거운 방에서 오래 계셨습니다. 땀이 많이 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분들의 도움으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탈수 상태가 심했고 혈압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장에도 일시적인 부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당한 온도에서 짧게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오래 버티거나 몸이 힘든 신호를 보내는데도 계속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균형입니다. 무조건 땀을 많이 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가려움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종아리나 발목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십시오. 약 10초 정도 천천히 눌렀다가 떼시면 됩니다. 이때 눌린 자리가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눌린 부분이 바로 올라오지 않고 잠시 동안 움푹 들어간 상태로 남아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체액이 쌓여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몸이 수분과 노폐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소변 상태를 관찰해 보시는 것입니다. 특히 소변 위에 거품이 생기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거품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입니다. 쉽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에 비누를 조금 풀었을 때 생기는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경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소변 위에 거품이 오래 남아있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즉, 신장이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이런 변화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평소에 느끼던 가려움과 함께 이런 변화가 같이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려움이 계속되고 다리를 눌렀을 때 자국이 남고 소변 거품이 오래 지속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비싸고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과한 단백질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음식은 삶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비교적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입니다. 또한 몸에 자극을 덜 주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삶아서 드시면 위와 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달걀 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해서 고기 위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기에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달걀 흰자는 비교적 순수한 단백질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특별하지 않지만 꾸준히 드시면 몸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바꾸기보다는 천천히 조절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생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좋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채소는 소화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고 특정 성분이 체내에서 조절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익혀서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비싼 음식이나 특별한 식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몸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할 수 있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몸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피부도 쉽게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을 오래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손톱 관리입니다. 가려움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긁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손톱이 길거나 날카로우면 피부에 상처를 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손톱은 항상 짧고 부드럽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상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천천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런 기본을 놓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방법보다 이런 작은 실천이 더 오래 지속되고 효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쌓여서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몸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 등과 어깨 사이, 그리고 손바닥과 발바닥, 이 세 부위에서 반복되는 가려움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몸 안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가려움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몸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작은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라는 방식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서 내 몸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부모님과 같은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건강하게 살자라고 적어보십시오.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다짐이 큰 힘이 됩니다.